일단은 청년 미래적금은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조건들이 좋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네. 그러면은 3년을 넣으면은 이제 216만 그렇죠. 원까지 최고 준다. 최고인 경우 최고 한도가 그렇다. 그러면 저게 원래 기존의 이자에다가 추가로 더 준다는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기존 이자가 만약 5%다 그러면 5%에다가 납입 금액의 뭐 6%에서 15%를 더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 할 정도면? 이유가 없죠.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금융 전문가이시죠. 송영욱 대표님 모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금융 지식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사실 이 어떤 금융, 특히 이제 어떤 뭐 절세 그리고 이제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목돈 만들기 이런 것들은 뭐 사회 초년생인 분들도 있고 30대인데 욜로로 살다가 이제 막 돈 모으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좀 필수인 건데 그렇죠. 생각보다 이런 거 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예금만 막 모으다가 맞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달라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로 지금 새 정부 들어가지고 네네. 뭐 새로운 좀 정책들이 바뀐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그거부터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좀 부각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상품이 이제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청년 미래 적금.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지금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청년 도약계좌라고 해서 네. 비과세도 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도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상품인데 그게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 가입이 끝납니다. 네. 이제 그것과 끝나면서 거기에 대안되는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청년 미래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청년 미래적금은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조건들이 이것도. 좋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좋아진 게 뭐냐면은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 7,500만 원 이하,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했는데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는 연 6천만 원 이하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은 아마 연소득 6천 이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사실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은 굉장히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투기할 만한 게 3억 이하 소상공인이 더 포함됐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됐는데. 과거에는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연소득 6,300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했는데요. 3억 이하의 소상공인 하면서 조금 더 범위가 좀 넓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억이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넓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5년이었습니다. 5년을 청년들은 되게 길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생기는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까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만기가 짧아졌다. 이런 점들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정도면은 뭐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라면 3년 할 것 같은데요. 혜택이 좋아요?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뭐 1년 만에 결혼을 하건 그런 사람들은 또 1년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1년에서 3년까지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뭐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납입 한도가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안 좋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 혜택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 198만 원까지 최대 보장이 있었거든요. 네. 최대로 198만 원. 그런데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216만 원까지. 그러니까 납입금이 한 12% 정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전 것은 납입금이 한 6% 정도 지원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2배로 더 늘어가니까 적은 금액에 비해서 기여금은 정부의 지원금은 더 많아졌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면은 3년을 넣으면은 이제 216만 원까지 최고 준다. 최고인 경우 최고 한도가 그렇다. 그러면 저게 원래 기존의 이자에다가 추가로 더 준다는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기존 이자가 만약 5%다 그러면 5%에다가 납입 금액의 뭐 6%에서 15%를 더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청년도약계좌 계속 납입하시다가 2026년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청년도약계좌를 계속 쓰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중복적으로 청년 미래적금을 하게 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할지
아마 선택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이 상품이 나오는 걸로 일단 확정이 돼 있고 기본적인 이런 계략적인 내용들은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그 월 70만 원에다가 5년 이렇게 하면 사실 좀 부담되는 것도 있고 중간에 깰 확률도 높다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좀 가입 자체를 좀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월 70만 원씩 넣으면요, 일반 이제 청년들이 70만 원 넣고 뭐 약간 보험 넣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좀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들은 이제 확정금리 상품이니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한 50만 원 정도 넣고 나머지 부분은 젊었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ETF나 펀드 같은 거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목돈을 또 만들어 놔야 뭐 투자도 하는 거니까 일부 금액을 좀 떼서 모은다. 그 정도면 저는 월 50이면 오히려 부담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요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도 좀 있을까요? 많이 있죠. 사실은 40, 50대인 사람들은 사실 40, 50대를 위한 상품은 없거든요. 소외돼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청년한테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이제 청약 저축과 관련된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이것도 금리가 한 4.5% 정도 되고 비과세 가능하고 소득공제도 되고 청약권도 있고 거기다가 2.2% 내에 저리 대출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뭐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저렇게 낮은 대출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청년들은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청년 도약 계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것도 최고 한 9.54%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 계속 유지할 만하고요. 청년 내일 저축이라고 해서 조금 급여 수준이 적은 사람, 월 250 이하이신 분들은 납입한도 한 50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최고 월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월 50을 내면 월 30만 원을 최고. 줘요? 최고? 근데 이제 조건들이 되게 작죠. 뭐 급여가 월 250만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이니까 다른 상품에 비하면은 조금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대박은 장병 내일 적금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입니다. 이것은 월 55만 원씩 낼 수 있는데 100%를 지원해 줍니다. 저게 그 소위 말하는 군적금인가? 그렇죠, 군적금.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와서 이거 되게 참 아쉬워하던데, 자기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없었다고. 급여도 높아지고 또 이제 매월 55만 원씩 내면 18개월 근무했을 때 990만 원 납입하게 되거든요. 그럼 990만 원에다가 국가에서 990만 원을 또 얹혀줍니다. 더 줘요. 그러니까 기본 거기다 기본금리 합하면은 2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55만 원 넣고 제대할 때 2천만 원 챙겨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최고의 상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냥 급여를 55만 원 더 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안 할 필요가 없는, 꼭 해야 되는.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군대 가면은 그렇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 군대 있을 때는 10,000원 듣거든요. 지금은 병장 월급이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55만 원 정도 저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평균 월급으로 봐도 이병에서 병장까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그럼 한 반 정도 쓰고 반 정도 저기에 저축해서 2천만 원 꽤 괜찮은 군복무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거의 뭐 요즘에 군대 갔다 와서 한 2천, 3천 모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것도 꼭 해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군대 간다 그러면은 저거 꼭 가르쳐 주시고, 혹시라도 많이 쓰면은 용돈이라도 줘서 저것을 채워갖고 오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차라리 용돈을 주고 저거를 모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군복무를 하면서 다른 아까 말씀하신 청년 적금을 같이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군복무 저거 돈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좀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요? 가입 기간이 그럼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납입액도 중요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수령액이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군대 갔을 때 사실 납입 의무는 없거든요. 국민연금 납입 의무는 없는데 이미 가입해서 매월 한 10만 원씩 한 번이라도 내놓으면 그 가입 기간을 늘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는 그게 잘 헷갈렸는데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기간도 있지만 납입액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비례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간만 늘려놔도 맞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받는다고. 왜냐하면은 납입액보다 기간이 더 중요한 게, 국민연금이 사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급여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납입액 대비 좀 받는 게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납입액 대비 받는 수령액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퍼센티지로 보면은 네. 그래서 가입 기간이 납입액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소득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저 군인이 아닌 어떤 그냥 알바할 때도 네네. 가능한가요? 알바할 때 어떤 저 국민연금? 국민연금 자기가 내겠다고 하면 가능하죠. 그러면은 뭐 빨리 내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소득이 적을 때 내면은 그만큼 그걸 이제 추납이라고 하는데 추후에 납부한다. 막 예전에 안 냈던 것을 네. 뭐 이렇게 내는 것은 추후 납부고 만약에 내가 알바하면서 내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임의로 내는 거니까 그것은 뭐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소득이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소득 있는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네. 59세 될 때까지 60세부터 이제 면제가 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은 나는 전업주부라도 소득이 네. 하나도 없는 전업주부라도 나는 국민연금 내겠다 그러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네. 가입 기간 늘려놓고 하는 게 나중에 더 이득이 있다 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20대 뭐 초중반일 때도 좀 챙겨가지고 해놓으면 네네. 국가가 해주는 게 은근히 좀 있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약간 청년 근로자이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설명은 해주셨는데 뭐 청년이 아니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 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없습니다. 아. 주로 정책 상품은 정책성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청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굳이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면은 네.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뭐 국가유공자, 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좀 특수한 분들만 가능하니까 혜택자가 좀 아무래도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사실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지금 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네. 프리랜서나 그냥 알바 정도 하시는 분들은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노란우산공제는 내가 나중에 노후에 쓸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영업자의 퇴직금.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퇴직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알아서 그냥 적립해 주는데 네. 자영업자들은 사실 퇴직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조금 적립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노란우산공제인데 노란우산공제가 적금금리보다 좀 금리가 높고요. 그리고 복리로 운영돼서 좀 수익률도 좀 높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적게는 12만 원에서 36만 원 지원도 해줍니다. 1년 동안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무료 상해보험 네. 납입액의 150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상해보험도 국가에서 만들어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압류가 금지되는 상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장사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장사가. 그래서 빨간 딱지 압류되는 경우가 법원에서 네. 빨간 딱지 붙어놓고 압류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노란우산 공제에 넣은 돈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재기할 수 있는 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점들에서 좀 좋은 그러니까 것 정말 퇴직금이네요. 진짜 그렇죠, 이거 노후를 위해서 건들지 말자. 네네. 뭐 이런 그래서 나중에 개념이군요. 퇴직금처럼 이렇게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시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한도가 있을까요? 한도는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월 네네. 기준, 월 네. 기준 그 한도고요. 소득공제도 한 600만 원 정도 해주니까 네. 저도 한 노란우산공제 매달 한 50만 원씩 드는데 여기서도 제가 그 세금 정산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절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15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서 넣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많이 넣는 것도 상관없을까요? 그럼 사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뭐 소득공제 한도만큼 저는 넣고 있는데 소득공제 한도만큼 넣어도 되고 자기가 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그런데 나는 퇴직금을 마련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뭐 100만 원까지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득공제 한도 정도 넣고 나머지 부분은 뭐 다른 ETF나 걸로. 투자형 상품으로 장기로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사실은 자기만의 연금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연금저축이나 IRP 자기가 스스로 모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 뭐 600만 원, 900만 원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이게 어떤 소리하고 똑같냐면은 수익률 10%짜리 금융상품 이자 받는 거하고 세금 10% 환급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은지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이자 배당소득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금 환급 10% 받는 게 더 좋거든요. 이자 배당소득은 19.4%로 사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세금 또 떼고 받기 때문에 네. 사실 적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환급되는 것은 환급대로 그대로 들어오니까 환급 효과가 좋은데 저 같은 경우도 연금저축을 지금 가입한 지가 20년이 넘으니까 연금저축만으로도 환급 받은 것이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환급 받은 것만으로도 웬만한 알바 1년 동안 월 연봉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IRP나 노란우산 공제까지 합하면은 세금 환금액만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 연봉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걸 또 재투자하면은 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IRP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네. IRP는 또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원래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거죠. 회사에서 자기 연봉의 일정 부분, DC형 같은 경우에는 뭐 12분의 연봉의 12분의 1씩 주고 뭐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원급에다 근무 연수를 곱해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적립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퇴직연금이란 말은 붙었는데 사실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는 회사 퇴직금 나 그걸로 만족 못한다. 내가 스스로 얼만큼 모아야겠다 했을 때 넣을 수 있는 돈이 IRP라는 그런 그 계좌인데요. 네. IRP도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그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연급이 5,500 이하이신 분은 연 16.5%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연간 900만 원 넣으면은 15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한 거죠. 그러면은 연금저축하고 IRP 둘 다 네. 좀 약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네네네. 하는 목적이 크다면 장단이 있는 건가? 이게 둘 다 그냥 다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고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 해가지고 두 개 다 하면 1,500만 원 세액공제 받느냐 네.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통합해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니까 두 개 연금저축 600만 원 넣고 IRP 900만 원 넣었다고 해도 네.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 한도 이거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것을 가입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 모는 것보다는 두 개를 다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니까 월 한 50만 원 정도 넣으면은 연간 6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IRP는 9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굳이 900만 원까지 할 필요 없이 300만 원만 더하면은 연간으로 합하면은 연금저축과 IRP 합해서 그렇죠. 900이잖아요. 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가정하면은 월 25만 원. 그래서 연금저축 50만 원, IRP 25만 원 넣으면은 두 개 상품에 다 넣으면서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0%고요. IRP는 70%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 고배당 ETF 같은 그런 주식형 상품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연금저축에서는 만약에 고배당 ETF에 100% 투자할 수 있는데 IRP에서는 70%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 100만 원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 70만 원밖에 투자를 못한다고요. 이게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RP가 조금 더 연금저축보다 안정적이긴 한데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IRP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은 그만큼 30%만큼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못하니까 길게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연금저축 먼저 채우고 네네. 남은 돈을 좀 IRP에 좀 넣는 그렇습니다. 게 낫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유 자산이 더 있으신 분들은 연간 이게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니까 네. 더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절세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측면은 있죠. 저는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26년에 나오는 그 네네. 적금 네네. 그거는 뭐 상당한 좀 메리트가 네네.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제 돈을 모을 때 그렇죠. 한 1, 2년 최소한 2, 3년 정도는 좀 바짝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쓰기 딱 적절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네네. 최대한 빨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